30분 넘었기 때문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추운 겨울 밤에 직장 다녀오시고 너무 힘드셨을 텐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어머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익스플로링 과정과 엘리트 과정의 과장을 맡고 있는 임성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초등에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의 선생님들이 좀 들어오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저희 팀장님이 11월에 팀장님으로 저희 선생님이 이제 승진을 하셨었는데, 저희 팀장님 주축으로 그다음 새로운 선생님과 그다음 기존의 초등 선생님들이 함께 마련한 설명이기 때문에요. 아마 굉장히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좋은 소식 좋은 그 정보 얻으시고, 그다음에 저희 시리우스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성규 선생님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장님이십니다. 초등 팀장님. 안녕하세요. 우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딱 이 기온에 항상 비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먼저 잠깐 제가 도입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지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그 사이라도 제가 휴지를 좀 들고 왔다 갔다 해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그래도 따뜻했는데 또 추워졌어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런 자리에 제가 또 이런 설명회를 드리게 되어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설명회 준비를 하면서 다짜고짜 우리 프로그램 어떻게 좀 말씀드리면 너무 단도직입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의 방향을 잡아서 말씀을 드릴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아시나요? 계신가요? 이 사진은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이 있죠. 그 올레길을 걷다 보면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입니다. 이 화살표에서 파란색은 순방향을 알려주고 있고요. 주황색은 역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입니다. 이 모양이 하늘 입자를 갖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화살표 하나를 만들어도 그때 올레길 만들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한참 올레길 다니면서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요. 사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사진 준비한 이 다음 사진과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 역시 올레길 10코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성악산 걷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어, 참 좋아해서 제 노트북이든 집에 있는 PC든 제 휴대폰이든 모든 바탕화면에 이 사진을 제가 쓰고 있어요. 이 사진을 제 노트북에 깔다 보니 아무래도 수업하면서 친구들한테 어떤 화면을 보여줄 때 친구들이 많이 이 화면을 보고 보이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선생님이 찍으셨나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혹시 무엇일까요? 사진 보시면서 아무 어떤 생각 드시는 게 없으실까요? 아이들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보는 대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반응은 선생님 말이 똥 놓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똥 아니야 똥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티격태격 하면서 수업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이 두 사진을 띄운 이유는 저한테 좋은 기억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특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 구도에서 대각선으로 가로지른 이 구도로 이 곡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거든요. 근데 이 길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 친구들이잖아요. 혹시 초등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학부모님 계신가요? 혹시 4학년, 5학년, 6학년? 네, 4학년, 6학년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 초등이기 때문에 아직도 얼마든지 그 길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방향, 그에 따라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뭐, 한 가지 예로 저랑 공부했던 어떤 학생은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는 좀 영재고랑 과고 이런 쪽 좀 보내려고 많이 노력하는 학원이기도 한데 전에 저랑 공부했던 학생은 아예 목표가 그런 쪽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좀 늦게 시작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친구긴 한데요. 6학년 때부터 6학년 초등과학을 저랑 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과학하고 학교 과학은 계속 저랑 같이 했습니다. 수학도 혼자 열심히 정석 풀던 친구였고요. 영어도 한 번씩 학원을 가진 혼자 공부하는 엉덩이가 무거운 친구였습니다. 남학생이었는데요. 그 친구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해서 저는 학부모님께 우리 친구는 영재문학 하고 좀 생각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친구는 애초에 그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교양이라든가 길이 그게 아니었던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워낙 엉덩이 무게 공부하는 학생이라 그냥 목표는 일반고였는데 결국에는 필고를 갔고요. 그래서 과학은 저랑 공부하면서 필고에서 보는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물리 경시대회. 영재고날 가고 갔던 친구들, 준비했던 친구들 다 많이 가는 학교고, 심지어는 갔다가 적응하지 못해서 또 피부과 가는 친구들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을 제치고 그 친구가 물리 경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좀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서울대 문제를 갔거든요. 그 친구는 그게 또 좋아서 그 목표를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계속 봤는데 그게 그 친구의 방향이었고 그 친구의 길이었고 학부모님께서도 그런 방향과 길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초등학생이면 굉장히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과 길 다양하고 많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진로를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친구들의 어떤 진로를 위해서 과학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과학을 위한 최상의 선택, 그 시리우스에 오신 것 같은데요. 아주 선택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크게 내용은 1과 2부로 나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지선 선생님께서 우리 그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 정책과 관련 지어서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교육 계정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친구들 진로를 잡아야 하실 것인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시리우스의 초등 과학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이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강사 이지선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대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오늘 이 설명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께도 도움이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유명한 말인데요. 혹시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한 번도 위태롭지 않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뒤에도 뒷말이 더 있더라고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한 번도 위태롭지 않지만 만약에 상대를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고 그리고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꼭 싸울 때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영업사원이고 여러분들이 고객이시라면 원하는 니즈를 제가 알아야지만 어떻게 영업 물건을 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용이 되는데 저는 아이들 학습법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정책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 아이의 상태를 알면 백과육시를 하더라도 한 번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마침 또 개정 교육이 발표가 됐고요. 올해부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내를 한번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아이의 발달 단계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저희 뇌 구조입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렇게 옆모습을 돌았을 때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이 이마 쪽이고요. 이쪽이 뒤통수 쪽. 그래서 저희 뇌는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아이들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나오는 내용 실제. 그래서 저희 뇌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특히 겉에 있는 대뇌를 중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대뇌 같은 경우가 일단 앞쪽에 이마 쪽이죠. 전두엽은 0세부터 6세까지 특히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다 발달하기는 하지만 특히나 0세에서 6세까지는 여기가 중점적으로 특히 발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0세부터 6세까지는 언어, 말 쉬지 않고 하죠 아이들. 또 가끔 고막에 피 나신 적 몇 번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특히 이제 딸아이기 때문에 정말 쉬지 않고 얘기하거든요. 제발 그만해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또 말을 끊으면 또 안 된다고 또 어디서 들은 거 있어가지고 계속 그렇지. 그랬구나. 생각은 어떤데? 이러면서 계속 그걸 자기 직전까지 계속 얘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인데 저희 아이들은 여자아이인데도 너무 활발해서 키즈 카페를 가끔 가면 일단 3시간, 4시간 정도 놀거든요.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놀이터를 한 번 더 들렀다 와요. 근데 저는 가만히 앉아있고 애만 따라다니는데도 저는 이제 넉던. 그런데도 집에 와서 계속 뛰어가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뛰지 마. 이제 아파트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이 얘기를 반복을 하는데 이거 실제로 실험해봤더니 요 나이 때 0세부터 6세까지 아이들은 하루 적게는 6km를 뛰어다니고요. 많게는 16km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대단한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움직이고 고막이 피날 때까지 얘기하는 아이들 전두엽이 잘 발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7세부터 12세까지는 축두엽하고 두정엽이 발달하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참석해주신 어머님들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 발달에 해당하는데요. 축두엽은 청각인데 특히 두정엽 같은 경우 제가 별표를 해놨어요. 감각 해석은 뭐냐면 저희가 오감을 받아들이는데 그 오감에서 오는 정보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게 바로 이 부정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요게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자극을 준다면 저 두정엽이 특히 발달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 12세 이후에는 소대엽이 발달하는데 시각이 유독 또 중점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그 아이들 사춘기랑 겹치는 시기거든요. 유난히 외모에 조금 민감한 아이. 이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정말 1시간 이상씩 보고 매번 주말 코스는 올리브영. 그래서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생일 선물 필요 없어요. 그냥 올리브영 카드 주면 돼요. 최고예요. 아니면 엄마 나 올리브영 가게 그냥 카드만 줘. 이런 거. 뭘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으나 이거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계속 똑같은 거 사죠. 올리브영이 최고예요. 여자친구들한테. 근데 이제 시각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김국명님이 책에서 쓰셨던 내용이기도 하고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작년 6월에 네이처에 발표했던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요거를 알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한다면 조금 교육 정책과 더불어서 조금 수월한 학습법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먼저 아까 얘기했던 두점역, 감각 해석 능력이 발달을 하려면 어떤 걸 많이 제공을 해야 하느냐. 여기 과학에서는 요거를 이제 과잉 생산이라고 부른대요. 6세에서 12세까지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받아서 가지를 많이 치는 가지를 많이 뿌리는 시기. 지금 여기 신경세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저희 뇌를 구성하는 세포거든요. 또 여기 나뭇가지처럼 생겼죠. 이게 최대한 많이 생겨나야지 뇌가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경세포는 이게 한 1000개 정도 있고요. 어떤 세포는 한 10만 개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뇌세포인데 하나는 1000개고 하나는 10만 개니까 발달 단계가 완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왕이면 10만 개인 게 좋겠죠. 왜냐? 10만 개 이게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는 건데 10만 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뉴런들이 뇌를 구성을 해요. 얼마나 너무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12세가 넘어가게 되면 저기는 가지치기라고 해서 솎아내기 시작합니다. 10만 개를 다 살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내요. 왜냐?
저희의 뇌는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구조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필요한 것만 남기는 효율을 높이기. 그래서 최대한 많이 만들어낸 다음에 필요한 것만 솎아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일단 저희는 두 가지를 해요. 과잉 생산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6세부터 11세 사이. 다른 혹자는 이 시기를 두뇌 그릇을 형성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릇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여기에 지식을 담을 수 있게 넓게 만들어주는 시기다라고 하는 게 그래야 최대한 넓게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릇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극을 많이 줘야 한대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독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독서도 쉽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책만 골라 읽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시해 주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이 서점에 데려가서 이제 마음껏 골라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티니핑 고르고 포켓몬 도감 고르고 이러면 이제 그거 말고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럼 이제 근데 또 그거는 봤어요. 아이들이 고르는 스스로 고르는 책에 너무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너무 또 잘라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골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만 골라. 그러면 이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씩 골라요. 엊그저께는 일러스트 무슨 그림 그리는 뭐 그런 책을 하나 골랐는데 아무튼 그거 사는 대신 엄마가 사고 싶은 거 너 하나 또 이렇게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고른 건 그날 다 읽더라고요. 아이들 그날 다 읽어요. 집에 가는 차에서 읽기 시작해서 계산대서부터 읽어요. 그날부터 밤까지 다 읽어요. 근데 제가 사준 책은 아 내일 아 일요일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시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끊임없이 제공을 해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다양하게 해주시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상 속에서라고 제가 써놨는 이거는 뭐냐면 가장 뭐 좋대요. 왜냐면은 너무 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저기는 어떤 뜻이냐면 아이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그냥 질문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바나나는 무슨 색이지? 라는 질문보다 노란색 과일에는 무엇이 있지? 라는 말을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노란색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하나만 생각 안 하죠. 여러 개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뇌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답이 하나로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체험 활동 많이 다니셨죠? 박물관, 공춘관, 생태관 많이 다니셨죠? 방송댕이 애벌레 하나씩 가져오시고 하셨었죠? 네, 저도 해봤습니다. 네, 정말 1년 정도 키워봤거든요, 선생님. 근데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 아이는 그게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요. 여자 장수풍뎅이랑 남자 장수풍뎅이랑 생긴 게 다르지. 이 장수풍뎅이는 무슨 맛을 좋아하지? 몇 시 이후에 활동적이지? 이런 거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책으로 보고 뭐 오픈업 보고 뭐 이런 거 보더라도 기억에 남기는 남는데 이 직접 만지고 보는 거 이게 최고인 거 같아요. 진짜.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유튜버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되게 좋은 정보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자극을 준다면 아이들의 아까 그 가지가 열심히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할 일은 그 중에 포인트 되는 애들만 남겨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지만 학교 내신에 도움이 되는 이왕이면 알찬 가지들만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그릇을 넓게 만들었으면 거기에 지식을 담는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지식으로만. 근데 그걸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느냐? 저희 뇌가 딱 골라내는 방법이 가장 많이 골라내는 게 뭐냐? 제일 마지막에 반복하기. 여러 번 반복하는 가지는 남겨두게요. 아, 이거 내가 많이 쓰는 거구나. 도움이 되는 거구나. 라고 많이 남겨둬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10년, 20년 전 노래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어디선가 노래소리 들려오면 뇌가 아니라 입이 반응하죠. 그죠? 내가 이 노래 어떻게 아직도 외우고 있지? 많이 반복해서 아직 남아있는 가지가 생기지 않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학습에 도움되는 내용도 계속 반복한다면 아이들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반복도 그렇지만 또 하나 경험의 지식화
와 지금 학습 기능과 지원이 연결이 되는 건데 뭐냐면 독서를 많이 했어요. 글을 넓히려고 독서를 많이 했는데 내가 책에서 봤던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엄마 나 이거 봤던 게 여기 나왔어. 근데 그걸로 단어 평가를 봤는데 내가 특별히 이번에 단어 시험 잘 봤어. 그래서 이제 본인의 효도가 높아지는 거야. 내가 독서를 해서 그 결과물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럼 나의 이제 능력을 평가된 거예요. 이거는 확실시된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내가 보람차 이런 기억이 있다면 그 가지는 오래도록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가지를 치고 엑기스만 딱 알짜배기 지식만 딱 남긴다면 아무래도 학습에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제 과잉 생산도 하고 가지치기도 했거든요. 그럼 이거를 교육정책에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지금 2022 교육과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같은 경우 1, 2학년은 작년에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작년에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올해는 3,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이 바뀌었고 그리고 내년에는 5, 6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이 바뀌거든요. 조금 별로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올해는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내년에는 5,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뀐 3학년하고 4학년 단원을 지금 제시를 해놨는데요. 옆에 지금 숫자가 써 있거든요. 이 숫자는 뭐냐면 2015 교육과정에서 있었던 학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지구와 바다 같은 경우는 옆에 4 써 있죠. 그전 교육과정에서 4학년 거예요. 근데 지금 바뀌면서 3학년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숫자가 그럼 없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냥 그 학년에 그대로 앉게 돼요. 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변화를 보시면 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옆에 보시면 제가 중등이라고 써놨거든요. 연계되는 중등 학년. 근데 보면 자료에 좀 짧아옵니다. 네네. 지금 1학년이 제일 많아요. 1학년 중학교 1학년하고 연계되는 단원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학년하고 4학년 교과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나 끝나요? 물어보신다면 저는 현장에서 얘기해요.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너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왜냐면 중등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아이들 하나같이 얘기해요. 안 배웠는데요? 기억 안 나는데요? 안 배웠어요? 아니면 기억 안 나요? 아니야, 너네 배웠던 거야. 아닌데? 그런 거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가장 좋은 예로 지금 여러 가지 기체라고 해서 4학년 단원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체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 1학기나 혹은 2학년 2학기에 식물 단원하고 물질 구성 단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근데 걔네는 다 무색 무취예요. 안 보여요. 근데 과학은 뭘 좋아하느냐? 얘가 무슨 기체인지 증명해내세요. 자꾸 하거든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어. 그래서 물어봐요. 탄소는 어떻게 알아본다고 그랬지? 안 배웠는데요? 근데 어떻게 나오느냐? 꺼져가는 불씨를 살린다. 향불, 꺼져가는 횃불을 갖다 댔는데 불씨가 살아났다. 그럼 산소 기체.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어. 이산화탄소는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 석회수를 통과시키면 뿌옇게 된다. 이거 배웠던 거.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단원을 탄탄하게 잘 하면 중학교 수월해요. 근데 만약 중학교 때 딱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은 중학교 너무 어려워요. 과학 너무 어려워요. 하거든요. 내용은 그대로 비슷하게 가는데 왜 어렵다고 자꾸 느끼느냐? 용어 때문에. 용어 때문에. 예를 든다면 저희 바닷물 이렇게 하는 초등학교 때 갑자기 중학교는 해수 이렇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지? 땅에 살고 있어요. 중학교에서 지각 이렇게 나. 그럼 땅은 뭘로 이루어져 있지? 돌멩이랑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로 오게 되면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하고 지각이랑 같은 거야. 돌멩이랑 암석이랑 같은 거야 해주면 어려운 거 아니었네요 하는데 이 연결시키는 게 어려워요. 혼자 스스로 하기. 또 요거를 해주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용어가 어려울 뿐이야. 너네 이거 다 한 번씩 겪었던 거야. 근데 용어가 어려울 뿐이지 겁낼 필요 없어라고 저는 현장에서 매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근데 이제 과학이 처음 등장하는 게 3학년이기 때문에 좀 긴장하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3, 4학년만 잘 된다면 중학교 1, 2학년 수월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5, 6학년 보실게요. 5, 6학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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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학년은
옆에 색깔이 조금 달라졌죠. 2, 3학년이 많이 중등 1학년, 3학년 연계되는 단원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확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언제 몇 학년 올라갈 때 좀 학습이 조금 어려웠어? 라고 얘기하면 보통 4학년 아니면 5학년. 근데 뭐 수학의 영향도 있지만 과학 같은 경우도 갑자기 1학년 수는 줄어들고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많아졌거든요. 어려워지는 게. 그래서 아이들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 6학년은 중학교 2, 3학년을 준비하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그럼 수업 시수 같은 경우는 개정교육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 사실 2022 바뀌면서 수업 시수가 바뀐 건 1, 2학년밖에 없어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은 시수가 그대로 교정 교육 과정이랑 이번에 똑같이 가는데 1, 2학년에서 많이 바뀐 건 지금 위에 거. 문해력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문해력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문해력 있기 때문에 국어가 조금 시수가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거랑 더불어 다른 학년은 시수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교육과정 지금 2022 촌론에 나온 게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성수령을 강화하겠다 나왔어. 그러니까 1학년은 아예 교과 시수를 늘리면서 문해력을 늘리는 거고요. 다른 모든 학년들은 성수령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글쓰기 특히 남자친구들은 싫어해요. 그냥 말로 하면 안 돼요. 가끔 그래요. 테스트 시험 보는 날인데 주관식은 그냥 말로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이러거든요. 안 돼요. 쓰는 버릇 해야 돼요. 손으로 계속 써버릇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 내신에서도 있는데 채점하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점수가 정말 천차라고. 1점 깎고 1점 깎고 1점 깎고 이러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냥 뭐 웬만하면 그냥 다 주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학생수랑 선생님 만나면 댓글 절대 안 돼요. 서술형 강화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수는 늘어나지 않았지, 그러니까 변동사항은 없지만 지금 과학 같은 경우 보시면 1, 2학년 과학이 없죠. 근데 3, 4학년 때 시수보다 5, 6학년으로 올라가면 시수가 갑자기 늘어나요. 다른 과목은 시수 변화가 뭐 거의 없다. 영어가 조금 늘어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게 과학입니다. 2배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 얘기는 일주일에 3번 듣던 과학을 4번, 5번. 근데 과학을 안 좋아해? 근데 매일매일 학교 가고 과학 수업이 있어? 힘들 수밖에 없지. 근데 반대로 과학이 너무 좋아. 근데 과학 수업이 늘었어요. 신나는 거죠. 그 아이는 신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도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 수업 시수 같은 경우도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 교육과정하고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수업 시수가 너무 많죠. 지금 물론 기술 과정하고 정보하고 합쳐져 있다라고 하는데 정보 시수는 작고요. 기술 과정 같은 경우 왜 과학하고 합쳐져 있지? 저희 학교 때도 배웠어요. 가정 시간, 몸의 변화, 2차 성질을 겪으면서 몸의 구조. 이거 2학년 2학기 과학에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뭘 먹어야지 튼튼해지는 게 탄단지, 영양소. 이것도 과학에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반복적으로 또 나오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실수가 너무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고등학교 수업 실수인데요. 사실 2022는 초중보다는 이 고등 때문에 조금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교 학점제 때문에 너무 많이 바뀌는 게 이제 고교 학점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 과목 수업을 모두 다 듣게 돼요. 이 수업이 수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때 이 공통 과목을 요 실험은 빼고요. 공통 과목을 공부하셔요. 이게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2학년으로 갔거든요. 2학년 가게 되면 일반 선택 과목, 일반 과목하고 진로 과목하고 융합과목 중에서 말 그대로 선택을 해야 돼요. 저희 대학교 때 했던 것처럼. 지금 희문고가 발표가 났어요. 며칠 전에. 이제 올해 선택 과목을 발표했는데 12과목 정도 중에서 4과목을 네. 근데 이제 보통 한 학년에 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12개로 나눠지다 보면 그럼 한 반에 뭐 많게 40명? 근데 선택이 적으면 20명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왜냐?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선택 과목을 들어라. 그럼 너희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걸로 한 건데 사실 현실은 힘들어요. 왜냐?
대학교에서 원하는 선택 과목이 있어요. 학교마다 발표를 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꼭 들으세요가 아니라 선호합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선호한다는데 안 들을 수 없죠. 그럼 그걸 먼저 듣기 싫지만 그거 먼저 선호해놓고 이제 다른 거 선택해야 돼요. 요게 조금 있어요. 요런 문제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급제로 바뀌죠. 등급제가 이제 9등급제였는데 5등급제로 바뀌어요. 사실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이야. 9등급제 1등, 5등급제 1등 상관없어요. 1등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애매한 등급이면 애매한 등수면 이제 문제가 돼요. 9등급일 때는 4%까지가 1등급이었거든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명이 보통 한 학년이에요. 그럼 4%면 16등이에요. 15등, 16등. 1등급 받은 거예요. 17등 했어요. 우리 아이가 2등급이. 근데 5등급으로 바뀌었어요. 10%까지가 1등급. 40등. 그럼 17등인 친구는 1등으로 가는 거예요. 땡큐죠. 그런데 2등급이 그럼 5등급제에서는 2등급이 몇 프로까지 되면 34. 120등. 그럼 41등하고 120등이 똑같은 2등급을 그러면 변별력이 없다. 어디서 찾을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변별력을 선택 과목에서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상하는 거예요. 이제 뭐 교육 전문가들 얘기를 하는데 학교 이름도 표기가 안 되잖아요.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걸 표시할 거냐? 그 선택 과목은 어떤 과목을 오픈할 거냐는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그 학교마다 오픈하는 선택 과목이 있어요. 특히 특목고 같은 경우. 그거 보면 어떤 학교인지 단번에 안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선택 과목 같은 경우가 뭐 장점도 있지만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 고교 학점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수능 대학 입시보다 고교 입시가 먼저잖아요. 이 고교 입시를 이 고교 학점제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 특목고는 내신 따기가 힘들어. 아시잖아요. 내신 너무 전쟁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내신을 따야 하니까 그래서 선택을 조금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흥국에서도 내신 딸 자신이 있다. 그럼 가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조금 이제 분위기도 조금 하고 조금 체력도 조금 약하고 이런 식이면 아니면 아예 일반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흥국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기 성향에 맞춰서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게 왜냐면 흥국고 가는데 고등급 쫙 깔리면 그거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 머리를 일반고에 왔다면 오히려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아이 성향에 맞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공통 이 과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는 특목고 가고 싶은데 영재고, 자사고, 과고, 목표인데 그럼 이것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이전처럼 그런 학원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학교 수업에서 내신을 따려면 그 아이들은 특목고 같은 경우는 고2 때 거의 대학교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 안에서 또 내신을 따려면 이 공통만 해서는 내신을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특목고를 간다라고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좀 해야 될 양은 늘어나게 돼요. 하지만 이제 특목고라는 메리트가 있다. 이제 학사정원들이 봤을 때 얘는 특목고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크게 바뀐 건 이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과학이 변화했는데 과학을 우리 아이가 3, 4학년, 5, 6학년이기 때문에 과학을 시작하긴 해야 되는데 왜 하필 시리우스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잉 생산하고 가지치기가 적절히 일어나야지 좋은 입시가 되겠죠. 또 저희 시리우스에서 그 과잉 생산과 가지치기를 어떻게 잘 되게끔 할지 프로그램을 분명히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우리 학원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요 학습에 맞추게 된다면 교육정책에 맞춰서 학습법, 과학학습법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저희 팀장님께서 자세히 해주실 거고요. 다 끝난 다음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이어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 설명드리기 전에 초등 친구들이라서 아이들 과학과 수학의 어떤 진도 관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책은 어떤 거를 읽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먼저 과학을 잘 하기 위해서 책을 선택한다, 꼭 과학과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된다. 물론 좋긴 한데 그게 당연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은 책을 읽는데 우리 학부모님께서 아이들 그 책장에 책 골고루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과학뿐만 아니라 인문 쪽 많이 읽는 걸 되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중등 과정까지 어떤 이해도를 제가 봤을 때에는 수학 진도가 빠르다. 이거보다는 그 친구가 어휘가 얼마나 풍부한가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영재성 판별하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가 어떤 그 친구가 영재성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 가지 판단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어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 어른하고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대화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쓰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어른하고도 농담이 되고요.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농담을 했을 때 그거를 아주 적절한 어휘로 잘 또 받아주고 받아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휘가 오는 것은 인문 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한 2002년부터 지도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쭉 친구들을 봐온 결과 적어도 중도까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진도가 무조건 빠른 게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학 진도 느려도 과학뿐만 아니라 인문 관련 책 많이 읽은 친구들, 그 친구들이 어휘가 풍부해서 우리가 쓰는 과학 용어들이 좀 한자어적인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잘하니까 친구들 책 읽을 때 좀 다양한 분야의 책좀 책장에 좀 꽂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시리우스의 프로그램 전체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리우스의 그 프로그램이 크게 익스플로링 과정과 그 다음에 지니어스 과정 그리고 엘리트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의 차이가 무엇인가 지금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좀 대략적인 차이는 이쪽은 특목고, 영재고, 자사고, 과거 영재고, 자사고를 나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자사고, 일반고, 최상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도입부에서 공부했던 그 친구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이제 피무고 가서 경쟁했던 친구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목고 준비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익스플로링 과정 중에서 초등 영재 과학 부분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초등 영재 과학 정규 프로그램은 크게 도미노 영어 과학, 그리고 초등 알파 과학, 초등 영재 베타 감마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도미노 영어 과학은 영어로 수업하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될수록 조금씩 그 초등 학년 중에서 조금씩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도미노 영어과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미노 영어과학은 수업 대상은 예비 초 2에서 3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수업 진행은 주일에 2시간 수업을 하는데 이론 60분과 그 다음에 실험 60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 수업에 쓰는 교재는
샵 사이언스라는 책이고요. 원서입니다. 이 교재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재 이론책은 뭐 스텝 1, 2, 3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과학의 영어화를 좀 익숙하게 하는 단계, 두 번째 영어로 심화된 과학명을 아웃풋 꺼내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등과학의 영어화 완성 단계인데, 그 이후 저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재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네 번째 그레이드 가니까 굉장히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중독에서 다룬 내용도 많이 나왔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재가 세 개의 단계로 단계별 16회 수업이라서 다 마무리되면 48번 수업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실험 60분인데 이 실험에서는 안센 피지컬 사이언스라는 교재를 이용하고 4단계까지 있고요. 단계별 12회여서 이렇게 48회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 목표는 과학학습의 이중 언어화, 그리고 영어를 통한 과학 지식 학습 및 흥미 유발에 있고요. 이 도미노 수업이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연계 과정은 그 이후 진행하는 초등 알파 과학이라든가 초등 영재 베타 감마 수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 이후에 좀 설명의 좀 마지막 무렵에 그 학년별로 어떤 진도를 나가면 될지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 거거든요. 오늘 오신 분들께서 아무래도 좀 학년이 보통 고학년 친구들 학원이라서 지금 저학년 수업이라 조금 해당이 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수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 좀 잘하면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수업입니다. 이 주변에 좀 많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업이라 가지고요. 이 여기 키즈홀 사이언스하고 이제 뭐 영어 이론체 표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내용은 먼저 그 이론책입니다. 개념 설명이고요. 이렇게 수업을 할 때 해석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영어로 물론 수업을 하는데 다 해석도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그 방법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 수업은 이제 초등 선생님 중에서 원혜주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는데 제가 그 어떤 식으로 수업하시는지 지금 여쭤봤더니 그러니까 모든 수업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는 아니고요. 그 반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영어의 밀도가 점점 커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주 수준급의 어떤 친구들이 모였다면 모든 수업 다 영어로 진행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어와 우리말의 어떤 비율은 그 반 이루는 구성원들의 어떤 수준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설명 이후에 연습 문제를 푸는데 연습 문제 이제 블랙에서 그 괄호 넣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에세이 쓰듯이 서술 설명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이거 직접 수업한 내용을 이렇게 사진 촬영한 건데요. 저도 옛날에 그 토플 공부할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CBT부터 한번 토플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물론 PBT로 봤었습니다. 근데 그 CBT 할 때에는 그 에세이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만약에 컴퓨터 영어를 들었다면 그런 과학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영어로 서술하는 내용까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우리 친구들 예전에 비해서 지금 친구들 영어 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학에 있어서 그 토플에서 토픽들이 거의 과학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과학을 영어로 공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 아닐까요? 그 다음에 시험은 전체 한 학년 과정 중에서 이 선생님께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회차 수업 끝난 다음에 중간, 16회차 끝난 다음에 기말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제 그 아까 이론 이후에 60분 동안 그 이후에 이제 그 실험 진행할 때 교재 내용이고요. 이렇게 실험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실험과 관계된 개념계 그 다음에 또 그와 관련된 이론 내용 정리까지 이렇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미노 영어과학 지금 시간표인데요. 사실은 이번에는 도미노 영어과학이 개설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이것은 지난 1월 11일 날 개설된 토요일 6시 진행되는 강의인데 안에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예비 4학년 친구들이 지금 이번에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하고요. 5월 달에 신규 도미노과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근데 또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셔서 근데 왜 이게 도미노 영어 과학이냐, 도미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왜 도미노라는 말을 붙였느냐 어느 정도 예상하시겠지만 이 도미노 영어 과학이라고 이 선생님께서 수업 이름을 붙인 데에는 이 선생님 어떤 그 철학, 수업에 대한 철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는 후에 선생님 소개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미노 영어 과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초등 파과학. 초등 알파과학은 저희가 그 전까지는 초등 실험과학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초등 실험과학 수업 대상은 예비 초 2에서 4학년입니다. 도미노 과학하고 좀 겹치긴 하죠. 그다음 수업은 크게 이 초등 알파 과학에는 3학년 과정과 4학년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학년 과정은 주일에 2시간 수업을 하고요. 1학기, 2학기 즉 학기별 편의 수업에서 총 16회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주마다 한 번씩 실험을 하고 실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학기 말 평가를 하게 됩니다. 4학년 과정은 주일에 3시간 수업이고요. 조금 다르죠. 그리고 3시간 수업인 만큼 이 4학년 과정에서는 매주일에 실험하고 실험 보고서 작성하고 있고요. 역시 학기 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초등 최상위 줄기과학 책을 쓰고 있고요. 이 수업에서는 3학년 과학 개념과 심화학습을 통한 개념을 과학 개념을 확장하는 것. 그다음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실험 보고서 작성이 이제 아직은 이 친구들이 과학 수업에서 실험 보고서 작성한다면 이런 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험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이 들어갑니다. 실험 보고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과학 탐구 방법을 이해하고 서술 능력 향상시킨다. 초등 친구들이 실험 보고서 작성하고 어떤 과학 탐구 방법을 이해할까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준비하는 이 과학 탐구 방법을 위한 실험 보고서 내용이 실제로는 이제 논문 쓰지 않습니까? 그 논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바탕에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그게 조금 아이들이 보기 좋게 들어간 것 뿐입니다. 실제 예를 나중에 다 보여드릴 텐데요. 그다음 이제 그 수업 목표로는 창의 사고력하고 융합 사고력 문제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여기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후 연계 과정으로는 초등 연제부터 간다 수업이 있습니다. 초등 알파가 교재가 어떤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등 이게 최상위 줄기과학 표지인데요. 지금 이 최상위 줄기과학이 25년도 교재가 새로 나와서 이전과 표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 새로 나온 교재에 대해서 저는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표지가 이렇다는 거를 외웠었지 않고요. 그리고 내용도 말씀 들었던 것처럼 25년 나온 걸 아직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역시 웹에서 찾은 내용인데 이렇게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다음 문제 풀이를 하는데 기본 개념 확인하는 문제와 역시 서술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가 문제인데요. 이 평가 문제는 제목은 잘 보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문제다 보니까 내용을 제가 좀 불러해놨거든요.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초등 알파반에서 진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보시면 어떠신가요? 이게 그 교재에서 이게 그대로 제가 캡처한 것 같지 않나요? 어떤 그러니까 일반 교재 만드는 오투나 이런 데서 만드는 그런 교재 같은 거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다 지금 선생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파과학에서는 굉장히 실험 보고 작성에 있어서 친절합니다.
어떻게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지, 목표는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실험 과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실험 방법을 어떻게 적어야 되고 어떻게 적을수록 더 좋은 어떤 포트폴리오가 되는지, 그리고 결과, 특히 결과하고 결론 부분을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요. 결과에는 뭘 쓰고 결론은 뭘 쓰나요? 그러니까 결과하고 결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헷갈리는데 결과에 들어갈 내용과 결론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아주 친절한 보고서로 아이들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 단계, 베타나 감마 단계 들어가게 되면 보고서가 더 거칩니다. 훨씬 더 비어 있고요. 아이들이 채워야 될 게 더 많은 보고서가 됩니다. 그렇게 비어있는 보고서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보고서는 이은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보고서인데 저도 사실 처음에 선생님께서 작성하게 하는 이 보고서 내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어느 교재에서 따온 건지 궁금해서 했더니 직접 만드신 것 같고 네, 저도 네, 놀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 알파 이제 실제 실험하는 내용인데요. 이건 또 저희 김민정 선생님께서 수업하는 그 친구들 사진을 찍고 우리 친구들의 그 초상권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지금 아까 그 나왔던 장수풍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이들이 저렇게 그 보스켓 같은 손으로 저렇게 다 할 수 있는지 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한 친구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근데 지금 이 장수풍뎅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건지 아실까요? 이 아이는 장수풍뎅이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물론 이런 살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험하는 모습 사진 보내주셔서 올려봤습니다. 초등 알파과학 우리 그 시간표입니다. 김민정 선생님, 원혜주 선생님 그리고 이은지 선생님께서 지금 개설하시는 시간표 나왔으니까요. 조금 지금 고학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저학년 주변 친구들 또 학부모님들께 좀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참석하신 학부모들의 가장 관심 있는 어떤 우리 초등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초등 영재 베타와 감마입니다. 표지입니다. 표지인데 지금 이게 베타 3번, 감마 3번인데 표지는 똑같습니다. 수업 대상은 예비 초 4학년에서 6학년이고요. 그다음에 수업 진행은 주일에 3시간 수업을 하고 그리고 역시 학기별 8회씩 해서 총 16회 수업이고요. 아까 베타, 감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은 개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험 진행하고 실험 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뭐 도미노처럼 60분, 60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선생님들마다 좀 그 어떤 수업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시간 정도 이론 수업 진행하고 1시간 정도 실험 진행하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실험 진행하고 실험 보고서 작성한다고 써있긴 한데 실험 보고서를 수업 중에 다 완성하거나 대부분 작성하는 또 그런 스님들 계시고 수업마다 저 같은 경우는 실험 보고서가 조금 어느 정도 틀만 잡고 집에서 마저 완성해오는 걸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실험에서 무엇을 만들어 갔을 때 그것을 학원에서 다 실험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집에 가서 마저 실험하시는 것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환경에서 같은 재료를 갖고 실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친구도 있어서 서신마다 좀 실험 보고서 작성에 대한 방법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기 말 평가, 그래서 한 단계당 2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 교재 쓰고 있고요. 수업 목표는 5, 6학년에 대한 내용이다. 그 베타가 5학년, 감마가 6학년 내용이고요.
과학 개념하고 심화학습을 통한 역시 개념 확장, 실험하고 실험 보고서 작성으로 과학 탐구 방법을 이해하고 또 서술 능력을 더 키우는 것, 그리고 창의 사고력 문제와 또 융합 사고력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성숙시킨다. 이런 것들이 저희 목표인데 참 늘 쓰는 말이고 늘 적혀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을 실행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창의 사고력 문제 한번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정말 못했어요. 처음엔 쭈삣쭈삣 하거든요. 그러다가 발표 한번 시작하면 이제서야 다 발표를 합니다. 이 친구 저 친구 발표를 하면 선생님들이 그 친구들 발표하는 걸 다 듣고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뭐 네가 이랬는데 이러면서 서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그냥 말장난 같고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그 다른 친구가 발표한 내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평가라든가 자기의 생각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좀 티격태격하는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거를 선생님들 다 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선생님 생각까지 내용 정리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한 가지 저한테 이벤트였긴 했는데요. 제가 수업 준비하다가 상해사고력 문제 하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게 열린 문제라서 그러니까 뭐 답이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그 어떤 현상이나 또 보고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잘 서술하고 발표를 하면 어떤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들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야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끝나고 한 친구가 손을 들고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쉽게 수업 준비하도록 믿지는 않더라고요.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의 질문 때문에 다른 친구들까지도 굉장히 똘망똘망치로 저를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잘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까 누구랑 얘기했던 거랑 또 비슷한 면이 있군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아이들이 서술형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서술형에 대한 이 내용이 이 써있는 말처럼 쉽진 않고요. 실제 수업에 그렇게 녹아들어가서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계과정 중등 개념과학과 중등 개념과학과 중등과학은 오늘은 초등 설명회라서 어제 중등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참석하실 분 계실까요? 이 개념과학과 중등과학의 차이는 현재는 굉장히 내용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이 개념과학은 1년 동안 생명과학, 지구과학, 화학, 물리를 3개월씩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등과학은 학년입니다. 1학년, 중학교 1, 2, 3학년 내용을 8개월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등 개념과학에 비해서 중등과학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차이 때문에 프로그램상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 것은 좀 초등 저학년, 그러니까 말씀드리던 저학년은 뭐 4학년, 5학년, 5학년 정도였다. 그러면 중등 개념과학을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등 개념과학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대표 실험이 된다 할지라도 실험을 또 진행하게 되고 또 여기서 보고서 작성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약간 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서 조금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좀 더 이해를 좀 더 깊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어려운 내용도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중등 개념과 그래서 그 초등학년 친구들한테 좀 많이 저희가 중등 개념과 안내를 드리고요. 중등과학은 조금 더 학년이 높은 친구들, 6학년 친구들, 곧 중학교 올라가야 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빨리 뭔가 진행하고 싶을 때는 중등과학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진행되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 설명을 하고요. 이 개념 설명 보시면 저희 그 초등 베타나 감마 책이 이렇게 서술 형식으로 있다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교과서처럼 돼 있죠.
저희 그런 초등 수업에 대한 그 학생 목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등 교재에 뭐 잘 안 치는 오투나 완자 이렇게 그 좀 단편적인 어떤 그 내용 정리의 글들 표로 돼서 눈에 보기 좋은 그런 것들 내신 대비하기는 좋지만 어, 아이들이 저희가 초등에서는 그 서술형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어떤 사고가 변화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서술된 교재를 저희가 계속 좀 추구하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시중 교재에서는 좀 유일하게 하이탑이 좀 그러고 있긴 한데요. 그 하이탑보다 더 좀 서술 형식으로 돼 있어서 선생님들의 설명이라든가 또 아이들의 어떤 반응이 아주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읽고 생각을 다르게 하는 친구도 많이 있고요. 보여주는 반응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다음 연습 문제를 풀고 이 연습 문제는 좀 숙제로 나갑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는 수업 중에 친구들과 다루기도 하는데 객관식 연습 문제 그리고 말씀드렸던 창의 사고력 서술형 문제입니다. 여기는 다 전기와 자기 관련된 내용으로 캡처를 했는데요. 지금 이 객관식 문제를 보신 혹시 그 중등 자녀가 있으시면 지금 되게 중등입니다. 아이들이 저거 배우고 이런 중등 문제 얘기하시나요? 다 아이들 잘 합니다. 특히 세 번째 창의 사고력 문제 저도 제가 지금 시리우스에 한 본지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전에 10년 정도 전에도 시리우스 있었습니다. 잠깐 제가 좀 저도 대치동에서 학원을 잠깐 좀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시 시리우스로 오게 됐는데 오면서 이 교재 보고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제가 좀 놀랐던 문제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이 남아서 제가 이거를 캡처를 좀 했는데 이게 영화의 그 한 장면 아닙니까? 이렇게 되게 높은 데서 쭉 내려오는 톰 크루즈가 나왔던 영화인데 저는 톰 크루즈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 내려오다가 멈추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공부했던 전기 자기 어떤 그 개념을 바탕으로 이거를 설명해 드는데 물론 아이들이 뭐 자기력 이야기를 해가면서 뭐 전자유도 이러면서 뭐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부했으니 이 옷에는 자석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펜이 금속이니까 무언가 어떻게 좀 하면 반발력이 생겨서 덜 떨어지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여기 상황에 대한 어떤 해결,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설명해주면 아이들과 또 토론도 하고 서술형 문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정기고사 1학기, 2학기 내용 끝나게 되면 이렇게 3번째 정기고사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 실험 보고서입니다. 이 실험 보고서를 보시면 아까 알파 단계에서 봤던 보고서하고 비교하면 많이 불친절하죠.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이 채우는데 물론 아이들이 채울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라는 걸 물론 설명을 다 해줍니다. 해준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그걸 채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험 목표부터 적는 방법도 아이들한테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준비물도 적고 그 다음에 실험 방법이 과정을 적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이 친구 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는데 아마 그 뒤에 걸 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이 친구가 여기 첫 번째 실험 방법 과정에는 그 실험하는 과정을 잘 이렇게 1번 뭐만 한다, 2번 뭐만 한다 잘 적었어요. 적은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제가 처음에 실험 방법 과정을 적을 때에는 그림이나 아니면 사진 같은 거 해서 하면 훨씬 좋다.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게 보는 사람으로서 보는 사람이 이런 수업 이런 실험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그래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일단 여기다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 이게 태양광 자동차거든요. 저는 이 그림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글씨가 되게 예쁘게 쓰는 친구인데 그림도 너무 정성껏 그렸거든요. 이 친구가 4학년 때였어요. 어, 남자친구. 그래서 굉장히 세심하게 잘 그렸구나.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태양광 자동차를 만들고 이 태양광 자동차를 가지고 그 전등을 이용해서 이게 어떻게 잘 작동하는지 뭐 태양광 자동차 대회 뭐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거를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단순히 제작 과정에서 이런 것까지 했다가 끝이 아니라 태양광 자동차에 대한 그 실제 현재 그뭐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는 이거 안 만들기로 했다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효율적이어서 아직은 이 태양광의 어떤 그 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혀 있고 자기가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웹에서 많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적은 것 같은데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이거 만들어서 한번 굴려보는 게 와 너무 신경 재밌어.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찾아서 다시 한번 태양광 자동차의 어떤 그 뭐랄까 역사까지 적었거든요. 굉장히 저는 놀랐고요. 그 다음에 보도했던 건 바로 실험 결과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험 과정이나 결과에서는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됐다라는 게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이 태양광 자동차를 집에 가져가서 야외하고 실내에서 어떻게 다른지 실내에서는 빛 잘 들어오는 베란다하고 방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야외에서 햇볕이 잘 드는 곳과 햇볕은 들지만 그늘진 곳은 어떻게 다른지 그 위치에서 이게 작동이 잘하는지 바퀴가 굴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표로 정리해서 이 표도 약간 서툴긴 하지만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그냥 대충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붙여가지고 결과가 어떻다라는 걸 적었는데 그야말로 실험 결과를 아주 잘 작성해서 적은 거죠. 제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실험 결과입니다. 이 정도로 한다면 우리 친구들 뭐 방학 동안에 그 집에서 좀 실험 준비해가지고 계약하면 그 실험 결과 내고 이런 숙제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그 보고서에 이 네모에 틀만 없는 것일 뿐이지 여기 들어가는 제목을 가지고 그대로 그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게 정말 한국 보고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실험 보고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그 결과와 결론이죠. 그러니까 결론에 들어갈 것과 결과에 들어갈 것이 차이가 난다는 거를 많이 헷갈려한다고 얘기했는데 결과는 그야말로 실험한 결과를 적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라는 결과를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내가 처음에 제시했던 실험 목표를 달성했는가 내가 실험하고자 하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적절한 결과가 나와서 이거를 내가 일반화시켜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그렇다라는 원리까지 적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실험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도 결과에 그린 아와 같이 그러면서 이 결론 내용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탐구 보고서 작성할 때도 마지막에는 그 앞으로 자기의 의지를 적게 됩니다. 내가 이번에 이런 탐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러이러한 결론을 얻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것까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궁금하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가 이 실험중에 나왔던 이 결과를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실험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적는 게 뭐 새롭게 알기도 사실 하고 토의 이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까지 아주 잘 정리를 해서 이 친구 칭찬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이 좀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적는 친구도 있고요. 대충 적어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림 그리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서 그림을 잘 못 그렸으나 근데 글은 또 열심히 적어오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한데
이런 것들 할 때 우리 부모님께서 만약에 이런 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다 그럴 때는 이게 참 부모님 숙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한번 하고 있는 모습을 봐주시고요. 격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만들어낸 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준비할 몫이거든요. 또 저희가 다 이렇게 써오게 되면 이제 조금씩 거기다 글을 써서 멘트를 써가지고 좀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 이런 거 다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점점 발전되는 보고서를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은 초등 영재 베타 감마 시간표입니다. 먼저 발표했던 이 선생님 수업하고 처음에 인사드렸던 윤성원 원장님 그리고 이은주 선생님 수업 뒤에 김희정 선생님 수업 그리고 도미노 수업 하시는 월 선생님께서도 지금 감마 이번에 준비 중에 계십니다. 시간표 한번 잘 보시고 완료 수업 드시면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대치동에서 좀 긴 기간 동안 수업하면서 이게 인정받았던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래도 수업 잘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 마지막이 요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우리가 오늘 배운 거 요약하고 이런 거 배웠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저희 수업 된다. 그러니까 계속 넘겨가시면서 보셨을 텐데 요거 한 장 보시면 국민의 영어 과학부터 시작해서 알파 과학, 영재, 베타, 영재, 감마 수업이 어떻게 된다는 어떤 뭐 내용 특징 어떤지 교재에 뭘 쓰는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한눈에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영 초기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이들 학년별로 이런 식으로 가면 플로우가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슬라이드거든요. 여기 보시면 예비 초2에서 3학년, 초2에서 4학년은 도미노 영어과학이라든가 이거를 스텝별로 4개월씩 공부하거나 아니면 알파과학부터 시작해서 알파과학 3학년, 4학년 거 하고 그 다음에 베타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초 4학년, 5학년은 영재, 베타, 감마 4개월 수준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중등 개념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5, 6학년 영재, 감마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중등 개념과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과학, 불과학, 화학, 물리심도 진행되는 1년 동안 진행되는 영재 개념과학과 그다음에 중등과학 조금 더 고학년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돼야 된다. 중등과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친구들의 어떤 목표라든가 방향에 따라서 물리화학부터 먼저 이렇게 끝내야 되겠다. 아니면 생명과학, 주과학은 이를테면 방학 동안에 특강으로 들었다. 물리학을 지금 끝내고 중등 내용 마무리하고 싶다. 그러신다면 중등 물리화학 수업도 있습니다. 중등 물리학 수업은 그 수업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4개월에서 8개월까지 좀 다양하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마무리하게 되는 익스플로링 과정에 있는 길라잡이 물리랑 화학 그리고 디딘 물리와 화학 과정이 있습니다. 이 수업에 대해서 아마도 어저께 설명해서 좀 자세히 안내드리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는 지금 그 배부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영재 베타랑 감마 교재가 사실은 굉장히 책이 좋고 발음도 아주 잘 해주셨고 해서 오래 사용했습니다. 이제 2021년 개정 교과에 들어가면서 그냥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했는데요.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어렵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배부용 자료를 빼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 좀 말씀드리려고 좀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뭐 런칭 시기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도 저희 학원 안에서는 조금 기밀로 하고 있어서 이 정도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저희 초등생들 다 같이 만들고 있는 그 중에서 일부 제가 만든 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물질의 특성 파트 아까 봤던 초등 교재 좀 그림도 많고 그런데 좀 더 사진 찍어가지고 실제 사진 가지고 친구들을 볼 수 있도록 그 내용도 조금 더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진호 선생님께서 이제 그 개정 교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좀 다른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21년 개정 교과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이전이 15년 개정 교과고 그 전이 09년 개정 교과였습니다. 그 전은 07년 개정 교과가 한 2년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07년 좀 많이 어려웠어요. 09년 되면서 좀 쉬워지긴 했는데 15년 되면서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어떤 그 성취도라든가 이런 걸 보니 이제 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22년 개정 교과가 되면서 좀 다시 어려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난이도를 조절해가면서 교재를 좀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교재 내용 중에서 탐구 실험 내용인데 이 탐구 실험도 사실은 아마도 분들께서 이제 여러 교재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또 공부할 때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공부하다 보면 그 내용 이론은 많이 보는데 무슨 뭐 탐구, 집중 탐구 이런 거 뭐 실험 내용 나오면 그냥 막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많이 안 보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런 탐구에 들어가는 실험조차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점점 더 많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내용을 가지고 실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사진 찍어가지고 교재에 올린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 클릭이 떨어지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수십 장의 사진을 찍고 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열심히 교재 만들고 있고요. 또 문제도 네. 문제도 네. 여기 있는 것도 다 뭐 제가 갖고 있는 재료를 사진 다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뭐랄까요 준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 내용인데 지금 비교과에 대해서 원래는 저희가 비교과 프로그램을 또 설명회 안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는데 초등 설명회에서 지금 현재 관계된 비교과가 준비할 때 지금은 당장 없어서 다음 설명회 때에는 또 저희 원장님이나 김교수님 그리고 이 교수님 이런 선생님들께서 비교과에 대한 좀 자세한 다음 설명회 때 좀 드릴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세한 연구보다는 그 월별 이런 대회가 있다. 소개시켜드리려고 요것만 슬라이드를 좀 올렸고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초등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근 원장님이십니다. 일어나시죠. 네,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뭐 경력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하신 수업하십니다. 맨날 원장님 힘들어 말씀하시는데 옆강에서 수업하면 제가 시끄러워서 수업을 못합니다. 목소리가 워낙 우렁차시고 아이들 너무 이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 수업 네 소개시켜드렸고요. 그다음 김민정 선생님 뒤에 김정 선생님이시죠. 뭐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비교과 수업 거의 저보다 잘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좀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수업 잘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이혜진 선생님 아까 실험 보고서 작성하셨던 선생님 말씀드렸죠. 이 선생님. 정말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자료 만드시는데 거의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자료 만드시고 상담하시고 아까 그 자료 참 네, 저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접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미노 과학 수업하시는 원혜주 선생님이십니다. 이 원혜주 선생님 아까 도미노 뜻을 나중에 드리겠다 했을 때 도미노가 하나하나 넘어지게 되면 처음에 조그만 조각인데 굉장히 마지막에는 큰 블럭까지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큰 성취도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학습 철학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어가 이름도 그렇게 붙인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 앞에서 말씀 주신 이거는 처음에 제가 프롤로그에서 올레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에필로그를 한번 넣어보려고 여기는 뭘 넣어볼까 하다가 제 관심사가 생겨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아실까요? 갤럭시 25입니다. 사전 예약 첫날 예약해서 제가 이 글을 구입을 했는데요. 갤럭시 25는 저한테는 스마트폰으로 두 번째 스마트폰이라 이거하고 요즘 제가 잘 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하면서 여기에 한 가지 굉장히 좋은 기능이 아주 전보다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에필로그에 넣어봤습니다. 혹시 최근에 국제적인 어떤 화두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어떤 기술에 있어서 화두가 가장 최고의 화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AI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AI 기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한번 이게 그림 그리기 기능이거든요. 그림 뭐 어시스트 기능인데 제가 식탁 위에 먹음직스러운 여러 반찬들로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 그려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뭐 수치화로 나타내기, 일러스트, 그다음에 약간 코믹하게 뭐 유화 이런 걸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누를 때마다 생성 누를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이게 나오는데 제가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정성스럽게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같은 손님 오셨을 때 이렇게 그 식탁에다가 많은 아주 맛있는 반찬 주고 손님 앞에 똑같은 반찬이지만 이렇게 한번 밀어드리고 하면 훨씬 더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정성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수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 만날 때 절대로 허투루 만나지 않고 허투루 수업 준비하지 않고 정성스러운 반찬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수업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듯이 아까 자료 만드는 거, 교재 만드는 거, 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진로와 그에 따른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마 그 선택 저희 시를 사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까지 가능합니다. 저희 선생님 준비한 내용 잘 들으셨나요? 네, 많은 정보 얻으셨으리라고 믿고요. 네, 이렇게 저희 새로 오신 이지선 선생님 굉장히 진취적으로 아이들 잘 가르치실 거라고 또 믿고, 그다음에 조건교 선생님 조곤조곤 정말 다정다감하게 절대 해치지 않아요라는 형태의 편안함으로 수업을 하신다라는 걸 느껴보시겠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이은진 선생님도 굉장히 준비 많이 하시고 원혜주 선생님도 더구나 이제 비교과 저희 대치동 1타이신 김민정 선생님 그리고 저 모두 같이 항상 노력하고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항상 회의를 합니다. 특히 다른 학년에 비해서 초등이 저희 회의 시간이 너무너무 길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늘 교재 만들고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초등부 믿고 맡겨주시면 또 저희 중등 탄탄한 거 아시죠? 그래서 중등하고 그 다음에 중등하고 나면 당연히 올림라인에서 과학고나 영재고까지 아니면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통합과 고등학교 1학년 내신반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자사고나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도 다른 데 굳이 해낼 필요 없이 저희 학원에 맡겨주시면 아마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니까요. 언니들 믿고 꼭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리우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